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음성사서함을 통해 동생 석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주인공 민태. 얼굴도 상해 보이고 격양된 채로 운전하는 모습이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형 민태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동생의 연락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조폭으로 활동하던 민태는 지금은 어둠의 세계를 떠나 건설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중이죠. 요즘 석태 본 적 있니? 석태를 본 적 있냐며 문자를 보내는 상대방의 이름은 차문영, 동생 석태의 와이프, 즉 민태의 재수씨가 됩니다. 이번 달은 일이 없어서 절반만 보낸다. 그리고 석태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얼 보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돈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이란 표현에서 그동안 민태가 동생 부부의 생활비를 계속 보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이 결혼까지 한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건 동생에게 심적으로 갚아야 할 사연이 있거나 동생이나 재수씨의 상태가 돈을 벌지 못할 정도로 큰 위기에 처했다고도 보입니다. 석태 죽었어요. 동생 석태는 주검이 되어서야 형 민태를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몸 상태를 보면 비교적 깔끔하기에 물리적인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형이 동생이 왜 사망했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로 결과를 통보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분명 석태는 심상치 않은 일을 당했겠죠. 그 책 쓴 작가 있잖아. 야행. 야행이란 소설과 그 소설을 집필한 작가 호령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영화의 임시 제목은 야행이었습니다. 이 소설만큼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존재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야행이란 소설에 나오는 스토리대로 동생의 석태가 죽음을 맞이했단 것입니다. 책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전부터 동생의 죽음이 예견되었다는 희한한 상황. 차문영이 어딨어? 동생의 와이프 문영을 찾는 민태. 저번 영상에서 밝혀졌듯 문영은 현재 석태 죽음에 가장 의심을 받는 용의자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서도 문영이 가해자인 것으로 수사 중이었죠. 만약 문영이 억울하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았으면 될 텐데 웬일인지 문영은 밤을 틈타 도주해버렸습니다. 작가님 맞으시죠? 지금 기자들이 작가님 찾고 난리예요. 소설 야행은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러나 예고편에선 이 호령이 문영과 이미 아는 사이이고 기자, 경찰 등 석태 살인사건 이후 온 세상이 작가를 찾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님이 그런 거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문영이 지금 어딨어요? 호령은 살인사건과 본인은 전혀 관계없다고 극구 부인하지만 문영을 친근하게 부르는 걸로 보아 그냥저냥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령 역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며 진실을 파헤치러 다니는 걸 보면 어쩌면 문영도 호령도 아닌 제3자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 집 아저씨가 허구한 남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잘 살래를 왜 이렇게 찾아? 문영이 석태와 함께 살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목격자의 발언. 다방에 딸린 작은 방이 여성용품이 많은 걸로 보아 사라진 문영의 집으로 보입니다. 즉 작고 낡은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영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석태는 여전히 형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만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태 또한 형처럼 조폭이었거나 동네 한량 정도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석태가 쥐잡듯이 문영을 잡았다는 증언으로 보아 성격 또한 얌전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로써 점점 문영에 대한 심증이 커져갑니다. 인간이 죽어야 여기서 벗어나겠구나. 남편이 죽어야 이 고생이 끝날 것 같다 라고 토로하는 문영. 목격자는 얼굴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문영에 대해 잘 아는 주변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행복을 기원할 만큼 문영이 많은 고생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주하는 문영을 보면 아이까지 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린 마당에 자식까지 있었다면 엄마인 문영의 입장에선 목숨을 걸어서라도 딸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한편 다방뿐만 아니라 다크해 보이는 노래방에서도 문영이 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민태나 석태가 몸담았던 조직이 이 사건에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네가 석태구나. 역시나 민태와 석태는 어떤 조직과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민태는 보스인 창모와도 아는 사이였죠. 그러나 창모는 왠지 민태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걸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문영은 창모 소유의 노래방과 다방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보이고 석태는 그 노래방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조폭 두목 입장에서
아무리 수사라고 한들 경찰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들락날락 거리는 걸 달가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살인사건 자체에 대해서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협조해서 빨리 수사를 끝내 경찰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이겠지만 막 쑤시고 돌아다니면 그러간에 좋을 거 없다. 어째서인지 창모는 민태에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줍니다. 살인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음을 희사하죠. 병규야, 형이랑 며칠 좀 하자. 새로운 인물 병규가 등장합니다. 병규는 민태가 과거 조폭으로 활동할 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아는 동생인 듯 합니다. 여기 민태가 실내에 있고 병규가 그가 있는지 몰랐다는 듯 입장하는데 병규는 자신의 공간에 연락도 없이 들어와 느닷없이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도 병규는 형 민태를 따릅니다. 아무래도 민태가 불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동생들은 확실히 챙겨주는 면모가 있었나 봅니다. 진짜 석태 죽었습니까? 민태는 버스를 타고 도주 중인 문영을 코앞에서 놓치기도 하고 한때 함께 일했던 전 직장 동료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이프를 들고 싸우는데 이는 브로큰의 김진황 감독과 하정우 배우가 밝혔듯 민태의 전용 무기입니다. 실제 감독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설정으로 파이프 관련 현장 일을 해본 경험을 살린 민태의 주 무기이죠. 그간 영화 브로큰은 총 3개 예고편을 공개했지만 이 호령과 창모 조직 간의 관계만큼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스포가 될 만큼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겠죠. 액션전을 막 들이받고 그러면 안 돼. 만약 창모 조직이 석태살인의 흑막이라는 가정일 경우 그럴싸한 기획을 해야 합니다. 문영은 오랜 기간 동안 석태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창모는 그런 문영이 분명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줄 다른 남자를 갈구할 거라고 지켜봤을 텐데요. 그러던 중 문영이 알고 지내던 작가 호령이 눈에 띕니다. 석태에 비해서 성격이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면 문영과 불륜으로 엮기 딱 좋은 상대이죠. 마침 베셀이 되었던 책은 문영과 유사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스토리였으므로 그 책과 똑같은 방법으로 석태를 킬, 그리고 문영을 범인으로 오인하게끔 증거를 노래방에 세팅하는 겁니다. 그런 음모를 꾸민 창모 입장에서 자꾸 사건을 들쑤시고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민태의 행동이 당연히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호령은 난데없이 살인사건의 가해자 측으로 연루된 것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명예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창모 조직은 석태를 죽여야만 했을까입니다. 죽음을 당해야 할 정도로 석태가 큰 사고를 쳤거나 어떤 큰일에 휘말렸을 겁니다. 문영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소설 야행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했을 확률이 큽니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달리 차분하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던 호령과 친구였고 그러한 호령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며 호령은 그걸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흉인 남편이 누군가에 의해 죽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 가정폭력을 당할 상황이 사라졌으니까 그대로 경찰에게 협조해서 문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다리면 될 텐데 오히려 굳이 의심받을 행위인 야반 도주를 택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뭔가 자신과 딸에게 닥친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 위험의 원인이 작가 호령일지 아니면 창문의 조직일지 그것도 아니면 반전으로 형 민태일지는 다가오는 2월 5일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으면 뭐라도 씹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